반유동 낚시와 달리 미끼가 물고기를 유혹하는 에리아 범위, 그러니까 미끼가 내리는 범위는 착순 퇴비가 내리면서 내리는 과정이 이 전체가 물고기가 미끼를 탐색할 수 있는 범위 에리아라는 거죠. 어떻게 큽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전유동 낚시 맥은 채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미끼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함정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채비가 가볍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까지 미끼를 내려줄 수 없다라는 난이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나쁘지 않은 대상어종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어종의 습성부터 알아야 됩니다. 습성부터 알아야만이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논일 수 있는 지형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물고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게 만들려고 그러면 밑밥이라는 매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일전낚시 같은 경우는 밑밥이 없으면 낚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밑밥이 내려지는 곳에 몰려든다라는 그 진리에 의해서 밑밥 웅룡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밑밥 웅룡술에 따라서, 웅룡 기술에 따라서 물고기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예, 그렇죠.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집니다. 유형층 달라진다. 이렇게 밑밥 웅룡술에 따라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낚시의 진리입니다. 전유동 낚시의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밑밥은 어떤 식으로 나누냐 하면 베이스 밑밥을 두죠. 베이스 밑밥, 바닥층, 베이스 밑밥 또는 유형 밑밥은 우리가 흔히 버리는 밑밥, 버린 밑밥. 그 다음으로는 그렇죠, 동조밑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베이스 밑밥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한 곳에 불러 모으는, 머물게 할 수 있는 밑밥이에요. 이 베이스 밑밥이 있는 곳에 내 미끼가 갔다가 해서 쉽게 물고기가 내 미끼를 탁 덤비들지를 않습니다. 잘 안 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이 바닥에 베이스 밑밥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밑밥을 던져서 이렇게 베이스 밑밥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주변에 물고기가 이렇게 감성돔이 올려들었어요. 여기에 미끼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쉽게 안 날라들어요. 이 미끼가 물고기의 입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이 미끼를 먹잇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밑밥은, 바닥층에 가라앉은 밑밥은 그 주변에서 물고기가 맴돌 뿐이에요. 맴돌 뿐인데 먹거리가 없는가? 와, 이게서 냄새가 좋은 것이 많이 나는데 먹을 것이 없는가? 라는 곳에서 크릴이 이렇게 턱 삐딱하게 넣어서 안 그러면 동그랗게 바늘에 끼워서 턱 잡아지고 있다 해서 물고기가 크릴을 칵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크릴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동조 밑밥이 필요하다. 크릴이 내려가야 돼. 크릴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면서 하게 되면 베이스 밑밥에 몰려든 물고기가 내리는 크릴 잔해를 먹기 위해서 위로 쳐다보고 부상을 하면 떠오를 때 같이 따라오는 미끼도 사심없이 콕 하고 빨아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미끼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내 미끼를 물고기 입속에 넣게 하게 만드는 밑밥이 동조밑밥이라는 거예요. 동조밑밥을 보고 물고기는 치활동을 합니다. 베이스 밑밥 먹지를 않아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요즘 SNS를 보게 되니까 좋은 게 많아요. 물속에 이 미끼를 넣어놓고 수중 촬영을 다 해갖고 올려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듯이 베이스미가 한 곳에 사 있으면 그곳에 물고기가 와서 해유는 하되 그곳에 떨어져 있는 미끼는 쉽게 먹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주변으로 크릴 자네가 버슬버슬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서 주워 먹다가 그와 함께 내려오는 미끼도 사심없이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훅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전밑밥은 반드시 필요하다. 베이스밑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버리는 밑밥은 뭐냐? 버리는 밑밥도 있어요. 버리는 밑밥은 주변에 물고기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생각외로 입질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낚시를 했는데 내 생각과 달리 전혀 입질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 한 가지뿐이에요. 주변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는 체제는 수온이 떨어져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치활동을 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개체수가 많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녀석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올 확률도 적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없을 경우에는 움직이지 그곳에 물고기가 다가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감성돔이라는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베이스 밑밥과 동전 밑밥을 충분히 넣어줬는데 입질이 없다 할 때는 유혹밑밥을 사용해야 돼요. 유혹밑밥은 뭐냐? 주변에 있는 물고기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밑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혹밑밥은 어분계열의 밑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샤프하게 그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쫙 퍼져나가요. 물고기 치활동은요 가장 먼저 청각, 소리를 들어요. 소리. 그래서 소리를 조심해라 하는 이유가 물고기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음성 주파수는 물속을 침투를 쉽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한 발짝 움직이게 되면 이 지축을 건드리는 땅을 건드리는 이 파장은 물속 엄청 깊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물고기는 수면에 탁 떨어지는 소음을 굉장히 먼 곳에서도 바로 그 파장을 감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치활동에 우선은 소리가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 후각, 냄새. 두 번째 냄새. 소리가 떨어졌다 하면 소리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물고기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냄새가 아주 물고기가 좋아하는 이런 냄새가 확 나면 물고기가 그곳에 모이게 돼요. 학계에 의하면 저는 아직 그런 데서 연구진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학계에 의하면 크릴은 순수한 그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미노산 덩어리라 그래요. 근데 아미노산은 무색 무향이라 그럽니다. 아미노산이 상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패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우리 크릴을 가져와서 해동되어서 막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변하게 되면 냄새가 꽉 하죠. 그래서 무색 무향, 사람이 볼 수 없고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이 아미노산 냄새를 물고기는 50m 전방에서 맡는답니다. 학계에 의하면 50m,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냄새라고 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시각.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시각. 물고기가 봅니다.
요 세 가지로 물고기는 치유 활동을 합니다. 떨어진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와서 보고 흡입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는 그런 아주 시력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물고기가 굉장히 건실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을 이래 먹지, 먼 곳에 있는 것은 이래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물고기가 치유 활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을 둔다 그러면요, 일단 유흥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흥미법을 필요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유흥미법을 사용하실 때 이 밑밥 얘기만 해도요 몇 시간 갈 것 같아요. 유흥미법은 이 점도에 따라서 확산되는 거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내가 사용하는 이 유흥미법 어분계일의 집어제를 확산성이 굉장히 강한 집어제를 그냥 이렇게 가루를 훅 뿌리게 되면 바람도 불고 온 전신에 날리고 유흥미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야 냄새난다 이러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유흥미법이 될 수 있어도 물고기를 부를 수 있는 유흥미법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도를 어떻게 맞추느냐, 점도를 어떻게 맞춰서 점도성 약간 무르게, 그렇지 않으면 단단하게 좀 걸쭉하게 이렇게 뭉쳐보고 조금 뭉쳐서 물에 탁 던져보고 내려가면서 항상성을 보고 이 유흥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포인트에 탁 뿌려줘야, 뿌려주면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가 이 냄새를 맡고 옵니다. 무슨 냄새지? 어디 찌진꿈나? 이렇게 왔다가 먹거리를 찾는 거죠. 찾다가 결국 베이스 밑밥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요. 냄새가 나는데 이 뭐지? 하는데 그 순간을 놓칠세라 동전밑밥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녀 크릴이구나 하면서 주워 먹을 때 자신의 미끼도 함께 걸려든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밑밥 웅용설에 따라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물고기가 활성도가 높을 때는 굳이 바닥층에서 낚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또 기술적인 얘기가 또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민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민물 내림 낚시 혹은 중층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물고기 유형층을 빠르게 찾습니다. 왜? 지가 내려가면서 유형층에 가게 되면 물고기들이 밑밥에 몰려들어서 미끼를 건드리는 그 움직임이 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유형층을 알 수가 있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동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형층을 찾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밑밥을 만들어서 낚시를 함에 있어 내 채비가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입질을 받는다. 그게 유형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흥미밥을 던져갖고 냄새를 풍긴다. 입질이 없을 경우입니다. 유흥미밥을 던져서 냄새를 풍긴 다음 충분하게 베이스미밥을 넣습니다. 베이스미밥은 처음부터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입질을 하지 않을 때도 베이스미밥은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꾸준히 들어가지고 또 동조미밥을 뿌려서 내 채비와 같이 동조를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낚시를 하다가 또 입질이 없다 하게 되면 유흥미법을 사용해봐라 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흥미법을 사용하고 베이스미법을 사용했을 때 어느 순간에 미끼에 이상이 생긴다, 어느 순간에 입질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유형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형층을 만드는 것은 동조밑밥이 만들어져요. 동조밑밥을 어떻게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품어주느냐, 뭉쳐서 내려주느냐, 점도 있게 내려주느냐, 점도가 걸쭉하게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유형층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비를 멀리 깊이 내려야 되는 방법도 있고, 조금만 내려가도 입질을 받는 수, 이런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은 일단 우리가 김문수 낚시 방법에서는, 전용 낚시에서는 밑밥 우선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밑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간다거나 밑밥은 항상 현장을 보고 현장감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아요. 내가 어떻게 낚시를 할 것이다 라는 전제조건 아래 밑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리 낚시 가게에서 밑밥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게 되게 되면 만들어 온 밑밥을 그냥 뿌리면서 낚시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현장감 있는 밑밥보다도 조감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밑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밑밥을 죽에 던져 놓게 되면 그 밑밥 만들어진 체제와 내가 낚시하는 방법 체제가 사뭇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말이 있죠. 밑밥 따로 미끼 따로. 따로따로 되어서 물고기가 미끼를 건드릴 확률이 적다라는 이런 얘기가 돼요. 물고기는 항상 밑밥이 있는 곳으로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낚시를 할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은 약간 많이 졌어요. 많이 지고 옆에서 포말 저 갯바위 뿌리에서 나오는 거품띠, 여기서 거품띠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 부딪히는 물결이 조류가 강하게 흘러내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흘러내려야만이 물거품이 발생되거든요. 물거품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요 좋아요. 왜? 이렇게 물거품이 만들어질 때 주위에 있는 공기, 외부 공기를 함께 어우러 들어가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늘어납니다. 산소 용존량이 늘어나서 물고기들의 활성도를 높여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밑밥에게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또 우리가 낚시를 해야 될 거, 저쪽에서 흘러내리는 거품띠와 이쪽에서 흘러내리는 거품띠가 만나는 중간 어떤 자리를 공략할 때는 다소곳이 이렇게 밑밥이 내려가 주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거품띠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밑밥이 다소곳이 내려가는 것보다도 부서지는 거품띠와 함께 이렇게 밑밥이 얼어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자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그게 견맞는 밑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어제가 어분계열의 집어제예요. 그러니까 어분과 곡물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그런 집어제입니다. 굉장히 냄새도 좋고 좋아요. 그리고 이 약간 섭을 많이 함유할 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식에 가까워요. 저는 건식을 사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그러면 건식은 물을 가중시키면서 비중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식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집어제 2개, 그러니까 이거는 섭식 집어제예요. 이거는 곡물이 다양 들어있는 집어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분과 곡물이 함유되어 있는 집어제예요. 이 브랜딩, 이 녀석은 원래 브랜딩 밑밥이에요. 브랜딩 할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딩 시켜서 여기에 우리 밑밥용 크릴새우, 크릴을 함께 혼합해서 베이스 밑밥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크릴은 6개입니다. 6개이기 때문에 일단 2대1 비율로 만들어 볼게요. 감성돔 낚시에서는 이렇게 적당히 녹은 크릴이 좋아요. 일단 2개 정도 이렇게 밑에 베이스로 깝니다. 감성돔 낚시는 뱅에돔 낚시와 달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밑밥은 먹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크게 듬석듬석 이렇게 입자가 있게끔 이렇게 해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어제를 혼합을 하는 거죠. 반 정도 이렇게 섭식 집어제죠. 섭식 집어제를 넣고 건식이죠. 건식도 이렇게 반 정도 숙성이 돼서 냄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암맥이라는데 사실 암맥은 여러분들이 넣어서 넣는 거지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왜? 집어제 속에 있는 암맥만 해도 충분해요. 이것도 한 반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위에 크릴을 2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아주 샌드위치 방법으로 밑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베이스 밑밥이에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채비가 우선 체제가 아니고 밑밥이 우선 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조 밑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베이스 밑밥에 몰려든 물고기를 낚아야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굳이 동조 밑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집어제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믹스를 하는 거죠. 손으로 안 해도 돼요. 그릴 믹스기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손으로 하게 되면 좋은 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만지면서 비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중이 좀 약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넣거나 물을 많이 넣거나 해서 이렇게 밑밥을 만듭니다. 이렇게 브랜딩된 베이스 밑밥은요, 이래 여러분이 딱 쥐어서 이렇게 쥐어져야 돼요. 이렇게 꼭 쥐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뭉쳐져야 돼요. 이렇게 꾹 쥐었을 때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게 되면 습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습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을 넣지 않아야 돼요. 물을 넣게 되면 굉장히 물러지죠. 이렇게 점도가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던지게 되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꼬르륵 하고 들어가는 보이죠? 저렇게 아주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이스 밑밥 효과를 충분히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가져온 크릴 한 장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이 크릴은 골라서 미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주먹으로 떠서 휙 던져서 동조를 시키는 가벼운 채비를 사용할 때 동조 밑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오늘은 베이스 밑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베이스 밑밥은 항상 이렇게 뭉쳐서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싱 TV